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장병훈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10월 1일부 전까지는 하나 시스템에 있었고요. 주로 유무인복합 전투체계 쪽에 연구를 진행을 하다가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10월 1일부로 이제 옮기게 됐고, 지금 현재 오늘 주제 발표로 준비한 거는 지상 무인체계 R&D 가속화 방안인데, 이제 지상에서 그동안 이제 가장 각광을 원래 받았던 게 유지비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제 개발이 많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와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지를 이제 업체, 이런 방산 업체 입장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장 양상을 저희가 나름 분석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어느 정도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가속화를 할 수 있을지 이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제가 이제 많이 쓰던 내용인데요. 저는 사실 이 드론 분야하고 안티 드론 분야도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면 드론이 워낙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값도 싸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있고요. 저 사진에 보시면은 실제로 전차 장갑차들이 이제 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하 있잖아요. 처음에 공포로 시작을 했다가 교란만 했다가 지금은 완전한 이제 위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차 무용론도 나오고 전차에다가 APS를 탑재하고, 저도 이제 APS를 연구했지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도 싸울 수 있는 이제 병사들이 나가서 당장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전자전이라는 기술이 갑자기 부상을 했습니다. 저 드론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자전 무기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제 드론을 향해서 24시간 전자전 잽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자기들도 공격을 못하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드론이 또 이제 위협을 받는 거고요. 드론을 공격할 수 있는 이제 레이저나 복합 방어 체계, 우측 하단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다가 제가 이동을 한 건데, 이런 값싼 소형 한 3kW, 5kW 레이저 가지고 저런 드론에 바로 대응을 하면, 복합으로 대응을 하면 드론이 무력화된다. 이런 안티드론 체계들은 값싸고 좀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바로 대응하는 수단으로 바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동영상 같은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드론이 이런 영상 처리 분야는 기술이 워낙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적을 낙동해서 추적을 해서 공격하는 것은 지금 일반적인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에 이제 저런 제보 공격이 오다 보니까 통신이 안 돼도 AI로 이제 통지 추적하는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을 이제 가장 주목하게 보셔야 할 거는 저런 이제 기존에 말로만 했던 군집이라는 기술들이 벌써 실제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딱 보시면 러시아가 샤헤드 136이 엄청난 드론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천만 원 정도 하게 되고요. 한 키로수도 한 2,000km 이상 날아갑니다. 일반 이제 뭐 사람들은 얘기하는 오토바이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런 저가의 엔진을 써서 엄청나게 걸린다고 소모성이고, 저런 드론들을 트럭에 5대, 10대를 군집으로 운영을 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면 이제 엄청난 장비와 비용이 드는 거죠. 이런 이제 군집의 힘이 그냥 큰 것 같고요. 그 동영상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기존에 드론만 사용을 하다가 이제 UGV를 활용한 이런 거를 러시아가 이제 하다 보니까 드론과 UGV가 이제 싸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전장에서 이제 병사들이 싸워서 밖에 나가서 싸울 병사들도 없고, 실제로 이제 하다 보니까 무인체계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잘은 못 보지만 UGV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던 거, 아니 각 나라가 아직 프로타입이긴 하지만 이런 걸 전쟁에 실제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험성을 좀 보면 드론이 나오니까 이제 전자전 기술이 나왔고, AI 드론이 나오고, 군집 기술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은 이제 뭘까? 이런 거가 시점이 되어 있고요. 무인체계끼리 이제 전쟁을 하는 시대가 벌써 돌아했다는 게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상부 무인체계로 정의를 하는 UGV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각국에서 UGV를 개발을 하고 중단도 하고 뭐 엄청나게 반복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가장 그나마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가 미국하고 에스토니아입니다. 사실은 뭐 이스라엘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로 실제로 시제품에서 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은 이제 미국의 일부 UGV 하고요. 미국은 실제 RCV 프로그램도 이제 GCV 프로그램까지 하고 있고요. 에스토니아는 릴렌타라고 하는 회사, 그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저런 테미스라고 하는 저런 소형 로봇을 해서 실제 우크라이나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걸 잠깐 보면요, 미국은 RCV, 그러니까 10톤 미만의 RCV-L, 그다음에 이제 20톤 미만의 RCV-N 이렇게 해서 저런 지상 차량 플랫폼에다가 각종 유도탄이나 무기장을 탑재를 해서 무인 로딩을 한다. 여기 로드맵이 수립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궤도용 차선용으로 해서 각 업체를 설정해서 상단에 보시면 이제 GD, 텍트론, 오시코시, MCQ 뭐 이런 업체가 4개로 축약이 됐고 복수용과 개발을 해서 지금 대표 플랫폼을 이제 선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하단에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특이하게 나중에 이제 제가 주제로 설명을 할 건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국방부에서 무기체계하고 별도로 획득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모든 플랫폼에 공통으로 유행을 해야 되고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획득 체계인 DIU라는 조직에서 이렇게 획득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저희가 알만한 이제 코디악이나 포테라, 에야, 오버랜드 에야 이런 이제 AI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이제 UGV가 되어 있고요. 이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되게 많고요. 저런 UGV가 되게 특이한 게 저 좌측에 이런 궤도형이 쌍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엄청난 페이로드를 실을 수 있고 저희가 실제 업체 미팅을 해서 만나보고 해보니까 그동안 10년 이상을 버티면서 많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기술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사실 에스토니아가 사실 이런 우리 글로벌 대기업들하고 대주었을 때 이렇게 수주에서 이길 수 있겠나를 봤는데 그게 아니고 얘네들은 가성비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UGV는 우크라이나를 보시면은 윌렘사 플랫폼 기반으로 되어 있고 얘네가 전면에 나서지 못하면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용 로봇이 과연 이제 드론은 이제 성공을 했는데 UGV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거냐를 봤을 때 약관적으로 보는 좌측의 내용들이 있고요. 아직도 이제 통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좌측을 보는데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러시아에다가 샘플로 저런 프로타입을 한번 보내가지고 RCWS로 쏴봤는데 러시아 내부에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저 조그만 UGV가 사실 리모트 컨트롤 수준입니다. 제일도 아니고 저거만 딱 갖다 놓더라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엄청난 혼란을 야기해요. 그만큼 이제 드론의 효과를 보고 나서 이후에 이제 UGV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써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국내는 어떻게 했냐? 앞서 유재관 소장이 이제 이 육미복합 체계를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육미복합 체계라는 큰 타이틀 안에 유인 체계, 좌측 상단에 유인 체계가 있고 하단에 보면 선택적 유인 체계라고 있습니다. 유인도 되고 무인도 되고 현재 이제 그런 체계들이 중간 단계에 있고요. 우측에 이제 가야 될 무인 체계가 있고 나중에 이 무인 체계를 활용한 계열화가 되겠습니다. 저는 로드맵을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쉽게도 지금 K방산으로 해서 수출이 엄청나게 되고 있지만 97%가 유인 체계입니다. 아직 무인 체계는 거의 전력화된 게 없고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런 세미나의 주제로 아름답고 먼 미래를 그리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선택적 유무인 체계만 지금 사업이 가고 있고요. K9을 원격 유인하는 사업, 그다음에 상륙 돌격 장갑차를 원격 유인하는 사업, 그다음에 K10 타론차를 유인하는 사업. 이 세 개가 전국적으로 유무인 협업 체계로 가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거는 아마 제가 봐서는 27년 이후에 전력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무인 체계 같은 경우는 무인 수색이 지금 체계 개발 거의 완료되고 시험을 하고 있고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같은 경우도 이제 구매로 해서 하고 있고 중정도는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고요. 현재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리는 유무인 복합 체계가 되어 있고요. 딱 요 세 개 플랫폼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시험 개발 내지는 이제 체계 개발까지 준비하고 있고 제일 하단에 보신 거는 국내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호주에서 요구를 해서 저런 체계, 탄원차를 무인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호주에 이제 K9을 수출하다 보니까 이 탄원차를 운전할 병사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탄원차가 거꾸로 저런 자주포를 따라가는 저런 형태의 무인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페이지는 이제 국가과학연구소를 위해서 준비를 한 자료이긴 한데요. 사실 2006년부터 해서 엄청나게 이제 지상 무인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여기 이제 박영 박사님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많은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국내에 많은 방산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했는데 아쉽게도 우측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딱 3개만 지금 전력화되지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전력화는
아쉽게도 좀 실패한 상태고요. 물론 뭐 앞에 수행을 했던 프로젝트가 다 뒤에 있는 이 과제의 기술이 되긴 하겠지만 시사를 많은 유니셀 차량, 그다음 폭발밀 제거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양산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고정도 나오고 있고 다목적 무인 차량은 이제 구매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유지비 쪽 실적이 좀 미진한 상태이고요.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EOD를 제거하는 역할, 그다음에 이제 폭발물을 물포종을 사서 폭발시키는 그런 형태의 로봇이 되어 있고 아주 소형 로봇이라고 보시면 지금 무인수행 차량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한참 이제 체계 개발 완료를 하고 RCWS가 12.7mm가 탑재되어 있고 주로 이제 남시장차, 수소증차로 쓰고 있고요. 이건 다목적 이제 무인 차량이 되겠습니다. 구매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주로 수송이나 이런 쪽에 쓰는 건데 RCWS 7.6mm 이하 탑재되어 있어서 일부 자기 방어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고 있는 제품의 특징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해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속 운영 시간의 장점, 그다음에 대용량 배터리 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제품들의 수급의 문제 때문에 국산화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앞서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을 고려된 이유가 좀 있습니다. 국내의 구매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시장도 워낙 작고 도저히 이제 이 사업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 정도까지 와서 저희는 사실 해외 사업을 보고 있어서 미국의 FCT를 진행을 했고요. 미국의 FCT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고 이걸 피드백을 받아서 하단에 보시는 이제 그룹라고 하는 다음 모델을 또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점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최초에 생각한 거는 자율의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자율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이브리드 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기차 플랫폼에 이렇게 원격으로 가면 좋겠다고 하지만 실제 이 플랫폼 로봇의 목적에 맞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원하고 있어서 저런 타입으로 만들고 있고요. 실제 900km 이상을 이제 적재를 하고 그 정도 3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에 이제 자율 기술도 제한적으로 개발을 할 거고요. 현재는 고객의 요구에 맞게 저렇게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이제 수출을 위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실제 말씀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 에러가 나서 어떤 게 문제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좀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실제로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인명을 중시하고 전자력이 확대되고 막 이런 거가 자율의 기술하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앞서 드론에 대한 공격하고 많이 바뀌었지만 전쟁에서 쓰려면 좌측에 있는 세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통신 환경이 열악해서 실제로 이제 아무리 자율이 발전을 해도 쓸 수가 없을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기술이 제일 필요하게 되고요. 드론이 위협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드론하고 지금 가성비도 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술, 그다음에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간에 있는 게 이제 고속 기동을 하고 저속 대전 지역을 하는 이제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술을 요약해 보면 기술명이 저희가 이렇게 임명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초연결 하이브리드 통신 기술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전부 과제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잼밍이 왔을 때도 통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기술은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계측 폭파 방어 기술은 저희가 안티잼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UGV도 방어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계열화입니다. 저희가 일반 용어로 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다음에 이제 저는 하이브리드 지금 하고 있는 기술과 AI 상위 구매 기술과 앞서 유정선이 말씀했던 아키텍처 그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중장기 고도 기술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저희는 이제 트렌드를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통신에 관련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림이 좀 난해하긴 하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정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좌측에 있는 저런 이제 세 가지 기술들을 하고 있고 개념은 앞서 이제 발표에서 나왔지만 이런 레디오 여기도 상용 위성 포인트 위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위성하고 기존에 있는 C2 통신하고 이 하이브리드 복합으로 써서 어느 지역에서도 건물이 가려진 지역에서도 이제 통신이 끊지 않는 환경을 제공해요. 이래야 유지비가 운영이 될 수 있다. 지금 전장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도 이제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론을 방어하는 분야는 잼머만으로도 안 되고요. 레이저 혼자만으로도 안 되고요. 이렇게 복합으로 해서 방어하는 개념이 이미 만들어졌고 이미 좌측에처럼 장갑차를 구하는 APS 개념으로 수립이 되어 있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이런 레이저, 소형 레이저를 활용하고 있는 게 있고요. 이런 이제 기술들이 돼야 아까 그 유지비에 중형 이상의 유지비에 탑재가 돼야 아니면 같이 다니는 이제 제대가 있어야 이런 무인 체계도 운영을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공용화 모듈화 가격을 낮추는 거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수 기술이긴 하지만 기존에 이제 이런 휘발유나 이런 화학연료,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이렇게 하이브리드 엔진이 민수 쪽에는 이미 있지만 군용에 맞게 하는 기술들을 지금 기본을 하고 있고 미국은 이미 유인 전차 장갑차도 하이브리드로 가고 있고요. 벌써 이제 브래들리나 이런 데도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많이 다른 데서 보셨던 이제 사격통제. 어쨌든 적군을 먼저 보고 먼저 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은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좌측에 1단계 정도의 상황식 장치 같은 경우는 지금 레드백, 아시는 레드백 장갑차에 이미 탑재가 되어 있어서 주의와 상관없이 300도를 카메라를 돌리지 않고 AI로 탐지하는 것까지 되어 있고요. 중간에 보시는 저 무장하고 이제 연동을 해서 하는 단계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저는 아이언비전 많이 보셨을 겁니다. AR로 연동을 해서 하는 역할까지 저희가 연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목적은 저렇게 탐지 거리를 늘리고 자동으로 탐지를 하고 운용 인원을 한 명 가지고 운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반응 시간도 엄청나게 단축을 해서 먼저 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마무리 좀. 예,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테마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하시고 싶은 거는 저희가 앞서 해외까지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기관 주도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이런 운영개념 연구하고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건의를 계속 지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저런 프로그램처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까 여기 나왔듯이 이렇게 소프트웨어는 분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지만 검토를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계열화에 대해서 소형은 군집화, 중형은 이제 계열화하는 거고 대형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진화적으로 가야 된다. 끝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빨리 한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차별화된 첨단 기술을 개발을 해서 글로벌 이제 지상 무인 체계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상 무인 체계 동향 국내 개발 현황 및 지상 무인 체계 가속화 방안을 발표해 주신